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질문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알고자 하는 말을 얻기 위해서 물음, 그런 행위를 질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분류가 있어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오늘은 크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분류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에서는요,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판정 의문은 상대에게 예 혹은 아니오의 대답만 요구하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설명 의문은 상대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의문이 되겠죠. 그럼 수사 의문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수사 의문은 의문의 형식, 물음표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상대에게 무언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물음과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의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정 의문은 상대에게 yes or no 요것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철수와 같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상대가 혹은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 대답밖에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판정 의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어제 누구랑 같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주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엄마랑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철수와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영희와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뭐 영화 보러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 네, 이런 뭐 아주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가 다양한 설명 이 물음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해야 하는 물음이라면 이것은 설명 의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의문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철수한테 책 한 권 못 사줄까?" 철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대화 상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고 "나 철수한테 책 한 권 사줄 수 있어." 라는 그쵸. 그런 어떤 감탄의 의미를 요렇게 물음표 의문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막 추워요. 근데 창문이 막 열려 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우 좀 춥지 않니?" 이렇게 말하면 "춥냐 춥지 않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문 좀 닫아." 사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돌려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의문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의문문,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의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하브루타에서의 분류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실 질문과 가치 질문. 여기서 사실 질문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실과 관련된 질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치 질문은 가치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홍길동이 세운 나라의 이름, 홍길동전 여러분 아시죠?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죠. 율도국 책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 반대로 가치 질문은 홍길동전에 홍길동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물론 홍길동전 안에 홍길동이 그 나라를 세우게 된 경위와 심리적인 상태가 드러나 있긴 하지만 왜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다를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치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대화에서의 질문은요. 또 세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질문. 두 번째,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 세 번째, 고차원적인 질문. 여러분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거. 혹시 그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거겠죠. 근데 이와 반대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쵸?
지금까지 홍길동전이 한 조선 중기에 등장한 한글 소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 등장했던 한글 소설이 더 있나요? 있다면 어떤 건가요? 라고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차원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은 쪼끔 단순한 질문이었잖아요. 이것과는 좀 반대로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사고력을 좀 필요로 하는 질문을 고차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홍길동전의 한문본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홍길동전을 한문 소설로 분류할 때 한문으로 기록되었다는 특징 이외에 당대 한문 소설의 어떤 특징을 홍길동전에서 또 발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때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나의 배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더해서 또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 고차원 질문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사고력을 활용하는 음 그런 질문이 고차원적인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할 때는 단순히 물론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고차원적인 질문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사고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모르는 것을 좀 알아가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나 토의나 토론의 상황에서 또 포럼의 상황에서 포럼도 토의의 한 종류니까요.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어떻게 더 잘 많이 던지느냐, 잘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조금 더 갈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니만큼 상대에게 높임법을 사용하고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칭찬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이 상대가 기분이 좋고 또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질 좋은 답변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혹시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 발표하신 부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아주 삶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혹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의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더 질문에 답도 잘해 주겠죠. 그리고 세 번째, 허락. 질문을 할 때는 이제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대뜸 말을 끊고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손을 들어서 혹은 뭐 손을 들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상대 얼굴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표정으로라도 "질문해도 되겠냐?"는 어떤 의사의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상대가 준비가 됐을 때 상대의 말이 또 끝났을 때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 예의입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여러분 질문을 할 때는요. 어렵고 장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간결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긴 문장이라면 두세 문장으로 끊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주 좋다. 그래야 더 좋은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서면 질의. 이게 글로써 혹은 여러분 왜 주제 중심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메일로써 어떤 당사자한테 전문가한테 질문을 할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텐데요. 그럴 때 또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설명드렸던 질문의 방법과 크게 다를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서면이라고 하는 건 쪼끔 더 이고 이 글이라고 하는 건 쪼끔 더 형식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쪼끔 더 정형화된 어떤 틀에 맞춰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면 질의를 할 때는요. 첫 번째 가장 처음 자기소개를 해야 합니다. 첫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뜸 질문을 던진다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내용을 쓰고 그리고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 인사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요대로 끝나지 말고 끝에 감사 인사 "지금까지 제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 드리고 또 그럼 향후에 어떻게 또 뵈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향후 바람까지 이야기를 해 주면 이런 형식에 맞춰 주면 "아주 좋은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이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중하게 이 틀에 맞춰서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중한 어떤 질문이 되기 때문에 더 정성 들여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대학 다닐 때는 제가 이 형식에 맞춰서 질문을 항상 교수님께 드렸었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 질문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이렇게 예쁨을 받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질문을 잘하면 이 상대의 마음까지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것은 이제 제가 한번 앞에 제가 알려드린 서면 질문의 방법 순서에 맞춰서 작성해 본 글이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느낌이 나죠. 그러면서 명료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성 들여서 그렇게 답변을 주실 수도 있고 '이 학생 굉장히 이 학습에 열의가 있구나.' 또 이런 것들까지도 인정을 해줄 수 있겠죠. 네, 물론 그것을 바라고 질문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봤고요. 여러분이 이 질문 오늘 배운 내용들을 뭐 토론, 토의뿐만 아니라 토론, 토의 또 발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잘 사용해서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